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 실기 파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염관리와 무균술 돕기 그리고 격리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염관리, 감염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이 숙주, 즉 인체 내에 자리 잡고 살면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 감염은 의료기관에서 건강을 돕는 행위를 통해 획득한 감염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수술 후 창상 감염, 폐혈증, 폐렴 등을 들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의료인이 적절하게 손 씻기를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철저하게 소독된 소독기구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소독기구를 환자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멸균법을 적절하게 잘 적용하지 못했을 때 어떤 환자에게 해가 끼쳐지는 그런 상황을 병원 감염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구분을 해보자면 내인성 감염, 외인성 감염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내인성 감염은 대상자의 저항력이 감소됐을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거고요. 외인성 감염은 처치나 검사 등으로 인해 외부에서 균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은 많은 환자, 의료진, 보호자, 직원들이 함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감염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예방 지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표준 예방 지침은 질병이나 감염 상태와는 관계없이 병원에 입원한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감염 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손 씻기, 보호장비 착용, 소독 및 멸균법, 오염관리, 환자 교육, 물품의 소독과 멸균 상태 확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를 되묻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의료진은 감염원으로부터 자신과 대상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서 무균수를 포함한 이러한 기본 감염 관리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병원에 가보시면 밑에 그림과 같은 쓰레기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의료 현장에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쓰레기를 의료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격리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첫 번째 그림에 있는 통의 도형 색깔이 붉은색이죠. 그리고 이 격리 의료 폐기물은 왜 격리를 하겠어요? 그쵸. 뭔가 전파를 할 위험성이 큰 격리 환자에게서 나온 폐기물이니까요. 그래서 보관기간이, 최대 보관기간이 7일로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의 의료 폐기물 중에 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학, 혈액 오염으로 나뉘는데 눈에 띄는 게 있죠. 손상성 폐기물입니다. 손상성 폐기물은요,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침과 같은 침습적인 처치를 하는 도구로 사용된 거고요. 얘는 최대 보관 기간이 30일입니다. 그렇게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도형 색상은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격리 의료 폐기물은 도형 색깔이 붉은색, 위의 의료 폐기물은 상자형 용기인 경우에는 노란색이고 밑에 두 번째 그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검정색, 봉투형 용기에서는 도형 색깔이 검정색이구나. 그리고 태반 같은 경우에는요. 인체 조직물 중 태반 있죠? 태반 같은 경우에는 도형의 색상이 녹색이구나. 로 구분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꼭 격리의료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의 보관기간과 도형의 색상은 꼭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정의 짚고 넘어갈게요. 이 파트에서는 멸균에 대한 정의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멸균,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사멸하는 것을 멸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소독. 소독도 미생물을 다 사멸시키지만 아포는 제외구나로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방부제. 직접 세균을 죽이는 건 아니고요. 세균의 생활 환경이나 서식을 불리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무균. 말 그대로 미생물이 없다. 없을 무를 얘기를 하고요. 다섯 번째 살균. 살생, 살인. 그렇죠. 죽이는 것. 세균을 죽이는 것을 살균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정균. 정균은 세균의 성장, 번식을 억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멸균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아포를 포함한 모든 병원 미생물을 죽이는 것을 멸균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러한 멸균하는 법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압증기, 에틸렌 옥사이드라고 하는 이오가스, 그리고 건열 멸균에 대해서 이 파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증기 멸균은요, 120도의 고온에서 20분에서 30분이 소요됩니다. 네, 말 그대로 고압 증기죠. 열과 습기에 강하고 가장 안전하고요. 경제적으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멸균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웬만한 거는 다 고압 증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과용 수술기구, 금속 수술기구를 얘기하고요. 주사기, 방포, 가운, 면직류, 꺼즈, 스테인리스 곡반, 드레싱 세트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틸렌 옥사이드, 이오가스라고도 하고, 고압진기 멸균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온도에서 멸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냉멸균이라고도 합니다. 38에서 55도에서 멸균이 되고요. 고열이나 습도에 민감한 제품, 그러니까 고압진기에서 안 되는 물품들을 이오가스로 하죠. 근데 얘가 가격이 비싸고 멸균 시간이 엄청 길고요. 가스의 유해성 논란으로 사용을 제한합니다. 얘는 말 그대로 이오가스, 얘 화학멸균이거든요. 근데 이 가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소독을 하고 나서 통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거의 뭐 환기시키고 하는데 반나절이 걸린다는 거죠. 네, 여기 종류 보시면요, 내시경, 폴리카테터, 플라스틱, 고무 등이 포함됩니다. 이온은 플라스틱, 고무 정도는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 건열멸균입니다. 말 그대로 건열이죠. 그래서 우리가 습식 사우나, 건식 사우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건열멸균 120에서 140도에서 3시간 또는 160도에서 한두 시간 정도 고온을 이용한 오븐 형태의 멸균입니다. 포함되는 내용은 파우더, 오일, 바셀린 꺼즈, 유리, 종이, 연고 등이 있겠고요. 그 외에도 여가멸균, 자외선멸균, 저온 플라즈마 멸균이 있는데 문제 빈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균술입니다. 무균술은 내과적 무균술, 외과적 무균술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무균술의 정의부터 생각해 보자면요. 말 그대로 무균적인 술기, 무균적인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어떤 처치나 시술을 하는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내과적 무균술의 개념은요, 병원성 세균의 균을 감소시키거나 전파를 방지하는 거. 그래서 격리법, 역격리법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과적 무균술보다는 조금 더 소극적인 무균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외과적 무균술은요, 모든 비병원성 균과 병원성 균을 제거한다 라는 개념이고요. 멸균 상태는 오직 멸균 플러스 멸균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멸균된 물건이라도 시야를 벗어나거나 허리선 밑으로 갔을 경우 오염으로 간주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손 씻기도 두 가지가 좀 다른데요. 내과적 무균술은 병동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을 씻는 방법, 선생님들이 화장실에 가서 손 씻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손끝이 항상 아래로 향하고 있죠.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씻을 때 마찰은 15초 이상 되어야 합니다. 손 씻기 시점은요, 환자 접촉 전후, 환자 주변 물품 접촉 후, 투약 처치 전, 장갑 사용 전후, 또 환자에게 어떤 분비물이나 책 등이 노출된 행위를 하고 난 후에는 씻죠. 근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점이 있지만 좀 생략하고요. 문제에서 가끔 손을 씻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멸균 물품 접촉 후는 제외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외과적 무균술에서의 손 씻기는 의학 드라마에서 의사들이 항상 이 마스크랑 모자를 끼고 수술실 밖에 그 손 씻는 곳에서 항상 손을 씻고 들어가잖아요. 예, 그때 씻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손을 항상 이렇게 올리고 씻죠. 그래서 손끝이 올라가 있고 팔꿈치가 아래로 내려가는 손 씻기를 얘기를 하고요. 이때는 이제 손 소독제를 이용해서 씻는데,
막 솔로 문지르는 거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솔로 문지르는 행위를 권장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도 10분 이상의 과도한 손소독은 불필요하다라고 보고 2에서 5분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손 씻고 나서 이 손을 들고 수술실로 입장을 하죠. 예,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걔가 외과적 무균술의 어떤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과적 무균술에서는요, 네, 손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내과적 무균술과 외과적 무균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각각 달라요. 네,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가끔 출제가 되었습니다. 내과적 무균술은요, 비위관 삽입, 그쵸? 그 다음에 관장액 주입, 배관 비우기, 직장 튜브 삽입, 장루 교환, 귀 점적 투여, 역경리 시가 해당되죠. 여기서 암기하실 때, 이 위로 들어가는 거, 이 항문으로 들어가는 거, 이 뭔가 이 소화기계와 관련된 것들은 거의 내과적 무균술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과적 무균술은 환자에게 조금 더 철저하게 무균술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도뇨관 삽입, 그쵸? 어, 이러한 무균술이 지켜지지 않으면 환자가 요로 감염 등 여러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약 준비 과정 시, 그쵸? 주사약이 준비할 때 무균적으로 준비되지가 않으면 나중에 환자의 혈관으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또 문제가 커질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멸균 물품을 다룰 때 주사시, 수술시, 침습정 행위시, 수술 부위나 개방 창상의 드레싱 교환 시 등 모두 외과적 무균술이 요구되는 경우입니다. 격리 종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격리, 표준 격리, 표준 주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질병 종류나 감염 질환의 유무에 관계없이 환자의 가족, 방문객, 의료진 보호를 위해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환자의 감염균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이고요. 입원한 모든 환자에게 혈액, 체, 분비물, 배설물, 점막 같은 곳은 감염 가능성이 있고 병원 내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이렇게 표준 격리를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전파 경로별 격리를 보시면 네,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 세 가지로 나눠 보실 수가 있어요. 접촉주의는 말 그대로 환자와 접촉했을 때 균이 전파가 되는구나 해서 종류는 비형간염, 옴, VRE, 장티포스 등을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환자들을 간호해야 한다면 장갑, 가운이 필수적이겠죠. 두 번째는 비말주의입니다. 환자가 재채기나 기침을 했을 때 그런 호흡기 분비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고요. 종류는 디프테리아, 백일해, 풍진 등이 있습니다. 보호장비는 수술용 마스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공기주의입니다. 공기주의는요, 비말주의랑 비슷하게 호흡기 분비물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데 엄청 작죠. 비말주의보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가 공기 중에 둥둥 떠 있다가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호 장비를 보시면요, 수술용 마스크로는 안 됩니다. 헤파 마스크나 앵고 마스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공기주의에서 음압병실, 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음압병실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기사로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음압병실의 개념은요, 환자의 방을 기준으로 네, 음이죠, 네, 밖에 있는 외부보다 압력이 더 낮습니다. 네, 압력이 더 낮아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겠죠, 균이. 네, 그렇게 개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역격리입니다. 역격리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를 외부 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격리 조치로 예를 들어 화상 환자, 백혈병 환자, 림프종 환자,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 악성 빈혈, 항암제 사용 환자, 신장이식, 선천적 면역 결핍 환자 등처럼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대상자를 위해서 외부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공기주의에서 음압병실과는 반대로 양압병실이 적용이 돼야 합니다. 환자의 방을 기준으로 압이 더 높아야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환자를 보호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멸균 장갑 착용 법기, 포장된 멸균 물품 여는 법과 같은 것은 그림으로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자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보호장비 착용 순서가 우리가 배웠던 내과적 무균술이냐, 외과적 무균술이냐에 따라서 순서가 좀 달라요. 그래서 내과적 무균술, 격리방 들어갈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을 씻고요. 모자, 마스크, 그리고 안경이 필요하면 그 다음에 보안경, 그 다음에 가운, 장갑 순서가 되겠고요. 외과적 무균술, 수술할 때 생각하시라고 했죠. 네, 수술, 외과적 무균술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쵸, 손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의사들이 모자랑 마스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손 씻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입장해서 멸균 가운, 멸균 장갑을 낀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법인데요. 마스크는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해야겠죠. 묶을 때는요, 윗끈을 머리 위에 묶고 아랫끈을 목 쪽으로 해서 묶습니다. 안경을 쓰시는 분이라면요, 안경 아래쪽 가장자리에 마스크의 위쪽 가장자리를 맞추어서 마스크가 너무 안경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벗을 때는요, 아래끈 먼저 풀어야 합니다. 왜냐, 윗끈을 먼저 풀게 되면요, 오염된 면이 아래로 떨어져서 옷이나 얼굴 표면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래끈, 윗끈 순서로 푼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의료 관련 감염 표준 예방 지침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멸균 장갑은 끼기 전에 손을 씻을 필요가 없다. 네, 아니죠. 끼기 전후로 손을 씻어야 하고요. 장갑을 끼는 것이 손을 씻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2번 마스크는 침이 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네, 아니죠. 그리고 뭐 반드시 뭐 이런 내용들은 좀 넘겨주시면 되겠고요. 3번 에어로졸 작업 시는 항상 보안경을 착용한다. 네,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손의 오염이 눈에 보이면 알코올 소독제를 사용한다. 라고 해서 저희가 손 씻기 대신 알코올 소독제로 손 소독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요. 단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5번 모든 환자를 간호한 후에 장갑을 벗는다. 네, 그러면 이 한 장갑으로 모든 환자를 처치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2번입니다.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등을 버리는 폐기물로 옳은 것은 해서 의료 폐기물 분류 중에서 위해 의료 폐기물에 속했었죠. 네, 손상성 폐기물이 되겠고요. 최대 보관 기간은 30일. 그리고 위해 의료 폐기물이니까 도형 색상은 상자형 용기대 노란색, 봉투형 용기대 검정색이다 라고 같이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외과적 손 씻기로 옳은 것은 수술할 때 의사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이 상지에서 가장 깨끗한 부위이다. 네, 정답 1번이고요. 손끝이 팔꿈치보다 항상 위로 갔죠. 팔꿈치에서 손끝으로 물이 흐르도록 하면 손끝이 밑으로 가니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도꼭지는 가능한 한 손으로 잠근다. 네, 그러면 손이 오염되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술실에서는 손을 씻을 수 있게끔 발로 물을 끄고 켤 수 있는 시스템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5번 오염이 된 부위에서 깨끗한 부위로 물이 흐르게 하면 오염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전염병실에서 사용한 가운의 보관법으로 옳은 것은 해서 그 가운 입고 벗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본문에 담을 수가 없어서 문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번이에요. 오염구역에 걸어둘 때는 가운을 뒤집어 놓는다. 전염병실에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쵸? 오염구역에 걸어둘 때 가운을 뒤집어 놓으면 겉면은 오염이 되었고 안은 깨끗한 상태인데 그쵸? 안도 더러워지겠죠. 네, 1번은 틀렸다 보시면 되고요. 청결구역에 걸어둘 때는 가운을 뒤집어 놓는다. 네, 해서 전염병실에서 사용했던 거니까 청결구역에 걸어둘 때는 뒤집어서 겉에 가운에 있는 균들이 퍼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3번, 4번, 5번은 좀 거리가 먼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뚜껑 있는 소독 용액에 용기를 다루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1번 볼게요. 용기 입구 가장자리와 뚜껑의 가장자리는 일반적으로 오염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요. 2번 뚜껑을 열어서 뚜껑에 멸균된 내면이 위로 향하게 잡는다.
들고 있을 때는 이 내면이 아래로 향하게 잡는다가 맞겠고요. 3번 멸균된 것은 용기에 따랐다가 다시 부을 경우 가장자리에 닿지 않게 한다. 근데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근데 용기에 따랐다가 다시 붙지 않죠. 4번 뚜껑을 어디에 놓아야 할 경우에는 멸균된 내면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네, 2번 보기랑 반대의 내용이죠. 놓을 경우에는요. 내면이 위로 향하게 놓는다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용액을 사용할 때는 조금 따라 버리고 쓴다 라고 해서 예, 그 용기 있고 가장자리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처음 사용할 때는 조금 따라 버리고 쓴다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